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7일차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이란 무엇이냐?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미분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미세하게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 미분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 하면요.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순간 변화율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자, 여기 그래프 제가 3개 그려놨는데, 아,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림 1하고 그림 2는요. 자, 속도가 일정할 때 그래프예요. 따라서 점 B 각각 이 점 B가 있죠. 점 B. 이 점 B는 자 0에서부터 A까지 어느 직선 위에 이 0에서부터 A까지 이 직선 위에 그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 기울기란 게 결국 이제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예. X가 움직인 것만큼 Y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그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이제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림 3번을 보시죠. 그림 3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사과가 떨어질 때 속도를 한번 연상해 보자는 거죠. 자, 사과는 나뭇가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빠른 속도를 내면서 땅 위로 떨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자, 이 0에서부터 점 B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 기울기하고 자, 0에서부터 A까지의 어떤 기울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미분이란 건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율, 이 기울기가 매 지점마다 달라지는 경우에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어떤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미분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평균 변화율. 자, X 값의 변화량, Y 값의 변화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림 7.2의 그 평균 변화율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X 값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X 값의 변화량은 자, 여기 보면 B-A라고 적혔습니다. B가 여기 있죠. B 마이너스, B가 이만큼입니다. 자, B-A. 자, 이만큼을 이제 빼주면은, 자, 이제 요만큼이 계산이 되겠죠. 이게 X의 증분해서, 자, 델타 X라고 해요. 델타. 자, 이 델타는 차이를 뜻하는 difference의 첫 글자 D에 해당하는 자,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델타라고 읽어요. 자, 그럼 Y 값의 변화량을 봅시다. Y 값의 변화량. Y 값은 자, X가 B일 때 Y 값은 펑션 B가 돼요. FB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F는 뭐 F라고 읽을 수도 있고 이 F가 함수라는 용어 펑션 이 영어로 나중에 펑션입니다. 함수가 자, 이 펑션이라는 단어의 앞글자 F를 따서 쓴 거예요. 그래서 펑션 B에서 펑션 A, 즉 X가 A일 때의 Y 값이죠. 펑션 A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펑션 A를 빼주면 자, 요 값이 되겠죠.
자, 요 값이 또 뭐가 될까요? 예. 이게 델타 y입니다. 델타 y. 그래서 자, 이 y의 증분에서 델타 y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y는 어떻게 되냐? 델타 y는 펑션 b 마이너스 펑션 a라고 했죠. 근데 펑션 b는 뭐예요? 펑션 b는 예? 자, a 플러스 이게 a죠.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펑션 b는 펑션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요. 마이너스 뭐 펑션 a 이렇게 되죠. 예.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의 어떤 어,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자, 더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함수 y는 fx에서 함수 y는 fx 그러니까 x에다가 그 뭐 b 값을 넣으면은 fb가 되고 a 값을 넣으면은 fa가 되는 거죠. 자, y는 fx에서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 델타 y의 비율은 자, 다음과 같다. 분모에다가 x의 변화량을 써줍니다. 델타 x분의 분자에다가 y의 변화량 델타 y는 자 델타 x는 뭐였어요? 델타 x b-a였죠. 자 b-a 자 델타 y는 자 펑션 b 마이너스 펑션 a였죠. 펑션 b 마이너스 펑션 a. 근데 이 펑션 b는 뭐다? 펑션 a 플러스 델타 x다 해서 자 이렇게 그 수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를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의 개념은 결국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이다. 자, 미분계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미분계수. 자,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이게 이제 b죠. a에서 b까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량은 이렇다고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델타 x가 자, 이 화살표 이렇게 적어주면요. 수학에서 수렴한다라고 화살표 이렇게 지금 델타 x가 0에 수렴한다라고 써준 거예요. 예,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자, 델타 x가 0에 수렴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는 0은 아니야. 예. 이 델타 x의 변화량이 0은 아닌데 그 0에 아주 근소하게 예, 가까워진 거를 자,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0은 아니. 근데 거의 0과 흡사하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델타 x가 0에 수렴할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극한 값을 구하는 기호를 이제 리미트라고 이제 씁니다. 이렇게 리미트, 자, 델타 x는 0에 수렴한다. 자, 이 델타 x의 변화량이 그 0에 거의 아주 근접할 때 어떤 극한 값은 자, 이 델타 x분의 그 델타 y의 이제 그 이 기울기의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얘는 자, 얘라고 했죠. 델타 x분의 펑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펑션 a. 자, 이게 존재하면은 예? y는 fx 함수 y는 fx는 자 x는 x가 a일 때 미분 가능하다. 자 이때 극한값을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자, 결국 우리가 미분한다는 건 순간 변화율 구하는 거로 했죠. 자,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을 미분 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분 계수. 예,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라는 우리가 지금 오늘 잘 이해해야 될 내용인 순간 변화율은 이 미분계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F 프라임 A라고 나타냅니다. F 프라임 A. 이 점 찍은 게요. 자, 프라임, F 프라임 A. 자, 이 F 프라임 A는 리미트 델타 X가 0에 수렴하는 조건에서 델타 X분의 펑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펑션 A. 예. 그래서 미분계수는 어, 프라임 A라고 F 프라임 A라고 또는 펑션 프라임 A라고 이제 쓰는데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자, 이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고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일단 델타 X가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수렴할 때 그 순간 딱 그 순간의 어떤 극한값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고 미분 계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분 계수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 해가지고 이 부분 내용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더 심도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한 거예요. 자, 함수 y는 fx에서의 x값이 예?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이 평균 변화율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p p가 이거죠. 두 점 p p하고 q를 지나는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자, 순간 변화율이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때 델타 X, 즉 X의 변화량이 제로이면은, X의 변화량이 제로이면은, 자, 점 Q는 곡선 Y는 fx를 따라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요. 자, 원래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죠.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곡선이. 그래서 그 곡선 Y, 곡선이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곡선이 요 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곡선이. 자, 그래서, 점 Q가, 원래 Q가 여기 있었죠. 이 Q가 이 곡선 Y는 fx를 따라서 점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P 한없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직선 PQ는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점 P를 지나는 일정한 직선 PT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점점 가까워지죠. 예? 그러다가 여기에, 예? 뭔가 이 접선이라고 하는 접선,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P가 있으면 Q가 여기, 음, 거의 P에 이제 완전 이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 선이 이렇게 간다는, 이렇게. 이 직선 PT를 곡선 Y는 fx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이라고 하고, 자, 이 점 P를 그럼 이제 접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델타 X가 0에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수렴할 때 직선 PQ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접선 PT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미분계선에서 F 프라임 A는 점 A, FA 이 점 P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PT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자,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도함수. 자, 미분 가능한 함수. 자, 이제 y는 fx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이제 가정합시다. 이 fx의 정의역의 각 원소 x에 미분계수 f'x를 대응시켜 만든 새로운 함수를 y는 fx의 도함수라고 하고, 자, 이것을, 자, 앞에서 봤죠. f'x라고 쓰기도 하고요. y'이라고 쓰기도 하고, dx분의 dy라고 쓰기도 하고, dx분의 dfx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을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기호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뭐다? 예, 도함수의 어떤 기호. 자, 그 f 프라임 x는 자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델타 x를 자, h라고 어, 치환해가지고 써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미트 h는 0에 수렴하고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돼. 자, 함수 fx에서 도함수 f 프라임 x를 구하는 것을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고 하고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함수 fx를 미분해서 도함수 f 프라임 x를 만드는 게 미분이다. 자, 그러면은 도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계산하느냐? 자, 함수는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것과 상수함수의 어떤 도함수에 대해서 y는 x n제곱과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자 이렇습니다. 먼저 y는 x n제곱. 자 여기서 n은 실수예요. 자 이거는 자 도함수 어떻게 구하냐? y 프라임 도함수 y 프라임은 nx nx의 n-1제곱. 즉 뭐냐면은 원시함수에 지수인 n이 있죠. 자, 이 n을 자 x항의 그 개수로 내려줍니다. 개수로 내려주고 그리고 지수는 n-1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y는 x n제곱의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밑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y는 c. 자, c가 상수예요. 상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네. 변하지 않는 숫자. 그, 그, y는 c라는 상수함수의 도함수는요. 그냥 제로가 됩니다. y 프라임은 제로가 돼요. 자, 예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함수는 그 y는 x제곱, 함수 y는 x제곱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 자,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y 프라임은 2 x의 2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2x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적용되는지를 좀 한번 보자고요. 이거 앞에서 도함수 y 프라임은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리미트 h가 0에 수렴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이거는 자 보시죠. x의 x의 x를 뒀을 때 y가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h가 그 0에 수렴할 때 h분의 x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y니까 이게 그죠? 자,
이 식을 분자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요거를 수식을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예. 그러면 분자 어떻게 돼요? 자, h제곱 플러스 2hx가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h를 바깥으로 하나 꺼집어내가지고 h의 괄호 열고 2x 플러스 h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하고 지워지죠. 그러면 분자 2x 플러스 h만 남아요. 그런데 h가 0의 수렴이에요. 0의 수렴. 자, 개념적인 0은 아니라고 했는데 h가 0은 아니라고 했는데 엄청 그러니까 뭐 0.000000000 뭐 이게 뭐한 한도 끝도 없이 사실 무리수. 0은 아니지만 0의 한도 끝도 없이 가까운 뭐 어딘선가 일 찍히겠지만 이게 어, 엄청나게 이제 가까운 거죠. 자, 그럼 이거 거의 그 0이나 진배 없다 생각하고 0으로 치면은 EX만 남죠. 그래서 EX가 남는 거예요. 요거하고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자, y는 x의 n제곱이면은 y 프라임은 nx n-1제곱이 된다는 게 이제 현재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예문 1 갖고. 자, 예문 2도 한번 봅시다. y는 3x제곱 플러스 2x래요. 자, 이거 도함수 어떻게 구해야겠어? 자, 요 수식대로 이거 다 전개를 하시면요. 전개를 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 수식대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 도함수에 대한 예제를 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fx는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입니다. 자, 아까 이거 도함수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그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답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x는 자, 그 앞에 계수 내려주죠. 근데 기존에 계수가 3이 있었어. 그럼 3은 9. 그죠? 자, 3 마이너스 1이니까 자, 9x제곱. 자, 이거는 자, x의 완제곱이니까 4에다 계수 4. x의 0제곱 되니까 없어지죠. 자, 일상수는 제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9x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요거는 이제 약간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fx는 3x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되냐면요. 자, 식이 두 개 항이 이제 그 곱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항을 먼저 어,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를 구하고 뒤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뒤에 항을 도함수를 구해주면 돼.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항을 먼저 도함수 구해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뒤에 항 그대로 곱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항을 그대로 놔두고 뒤에 항을 자 도함수를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이걸 이제 전개를 해줘요.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쭉 수식을 계속 전개해줘가지고 더해주고 빼주고 뭐 하면은 자, 9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7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는 자, 분수로 돼 있어. 분수. 자, x가 분자 또는 분모에 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제 이런 이제 분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수식을 전개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f 프라임 x는 자, 이게 이제 위에 거가 기본 패턴이 기본 패턴. 자, 잘 보세요. x n제곱분의 1의 프라임은
자, 먼저 분모를 제곱을 해줘요. x n제곱의 제곱. 자, 그리고 분자에서, 자, 분자에 있는 수치를 먼저 도함수를 구하고, 자, 그리고, 아, 요 이제 이첨자로 돼 있는데, 이건 오타입니다, 오타. 이첨자가 아니라 그냥 xn을 곱해주는 거예요. xn을 곱해준 겁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분모를 도함수를 구해줘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자, x2n제곱 분의 nx의 n-1제곱이 되죠. 자, 요거는 마이너스 nx의 마이너스 n-1제곱이 됩니다. 자, 요거를 자, 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그 아래와 같이 사실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풀어 본 거예요. 그 x분의 1 프라임은 자, 분모 제곱을 해줬죠. x 제곱. 자, 분자를 먼저 도함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x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분모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분자를 그대로 곱해주고 자, x를 분모를 이제 도함수를 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x제곱 분의 0-1개, 0-1. 자,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는 있어요. x분의 1이니까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요거를, 자, 요 수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n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개수로서 마이너스 1을 내려주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자, 이거 같은 답을 어, 산출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방식은요, 간단할 때 쓸 수 있고, 자, 4번과 같이 좀 복잡한 이제 경우에는 좀 이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4번 이제 보시죠. 그 수식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해봅시다. 분모가 2x 플러스 1이잖아요. 분모의 2x 플러스 1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먼저 도함수를 구해줘.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줘. 마이너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분자는 그대로 그리고 분모를 도함수를 구해줘. 자, 요걸 이렇게 구하면요. 2x 플러스 1 제곱분의 2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2x 마이너스 1이 돼요. 계산하면은 자, 2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지수함수의 도함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도함수. 자, 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함수 y는 2x제곱의 도함수는 y 프라임은 2x. 이거는 이제 원시 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어, 도함수하고 같아요. 같습니다. 자, 여기서 2가 뭘까요? 2가. 자, 2는 자연상수라고 하죠. 공학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2는 자연상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리수예요. 뭐 2.78281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계산이 되는 수치입니다. 자, 이의 개념은 뭐냐면은 자, 수식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수식에서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요. 요 값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 일정한 값이 2, 그 극한값이 2라는 거예요. 자연상수로. 즉, 리미트. 자,
극한값이다. x가 무한대로 커지면은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은 자연상수 2다. 또는 이 수식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은 얘는 이제 x가 0에 수렴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이제 값이 2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그래프 오른쪽에 그려놨어요. 자, 이게 y는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x가 무한대로 커질수록 자, 여기가 y 값이 자연상수 2예요. 즉 뭐라고요? 2.718 281 뭐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 자, 요 2에 그 한없이 가까워요. y 값이 쭉 하지만 맞닿지는 않는 거지. 자, 요 그래프일 때는 자, y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일 때는 이거는 이제 x가 0에 근사할 때 0은 아니지만 0에 아주 바짝 근사할 때 x값이 그럴 때 이제 y값은 2에 가까워진다. 2에. 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그 자연상수 2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함수가 y는 2x 제곱일 때 도함수도 똑같이 2x 제곱이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y는 자, 2x 제곱에서 y 프라임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 계산식이 자, 리미트 h가 0에 수렴할 때 h분의 2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자, 이 수식을 보면 2의 x제곱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자, 요 2의 x제곱은 리미트 h가 0에 수렴한다라는 조건에 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수식이기 때문에 저 리미트 바깥으로 또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2의 h 마이너스 1이 분자에 이제 얘네만 남고요. 자, 이게 계산을 하면은 얘를 계산을 하면은 2의 x 제곱 곱하기 1은 해서 2의 x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이 도함수가 그 2의 x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 내용으로 증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요것만 이제 풀어드리면 이제 이게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수식을 보면요. 요 2의 x제곱 빼고 나머지 예를 보면은 자, 이거죠. 리미트 h는 0에 수렴하고 h분의 2h제곱 마이너스 1에서 자, 위에 분자인 2h제곱 마이너스 1을 자, z라고 치환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2의 h제곱은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 2의 h는 z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로그. 사실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짝꿍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로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학교 졸업하고 몇 년 되신 분들은 자, 뭐였지? 들어는 봤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 자, 기억을 우리 같이 되살리면서 한번 봅시다. 자, H가 지수잖아요. 2의 H제곱에서 이 H가. 자, H는 로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자, 그 아래 참자로 2, 그리고 Z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2를 밑변으로 하는, 로그 함수 Z 플러스 1, 로그 Z 플러스 1. 그러니까 2를 밑변으로 하는 로그 Z 플러스 1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지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로그 함수를 이제 써준 건데, 이게 보통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 로그 함수는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써요, 보통. 예. 그러니까 이 지수 x가 어떻게 계산되냐?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y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이 기호를 이렇게 보면 엄청 이제 시간 지나면 헷갈리고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로그 10의 1000,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1000은 몇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0을 몇 번 곱해야 1000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얘기는 a를 몇 번 제곱해줘야 y가 되느냐. 그러니까 a를 x번 제곱해주면 y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기호로 이제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 조금 지나면은 이게 뭐였지? 이렇게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이제 터득했었던 방법이에요. 그냥 10을 몇 번 제곱을 해주면은 1000이 되는 거야. 세 번이죠, 세 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10을 세 번 제곱해주면 1000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로그 10, 1000은 3이 된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로그에 대해서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를 자연상수 2를 h번 제곱을 해주면 z 플러스 1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바로 요 수식이 자, 바꿔주는 거예요. h가 뭐라고요? 로그 2의 z 플러스 1. 로그 2의 z 플러스. 자, 그 분자에 있는 EH-1을 Z로 바꿔줬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분자에 있는 자, 바로 옆에 전개해 놓은 것처럼, 분모에 Z분의 1로 갈 수 있죠. 그래서 Z분의 1 로그 2의 Z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Z분의 1은, 자, 이 Z 플러스 1에 Z분의 1 제곱으로 이 로그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로그 밖에 있는 Z분의 1이 왜 Z 플러스 1에 Z분의 1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는 요 관계 갖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 수식이 성립이 됐는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Z 플러스 1의 Z분의 1제곱이라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죠, 여기.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나 Z 플러스 1의 Z분의 1제곱이나 같은 거예요. X가 Z로만 바뀌었어. 근데 이게 뭐라고? 2래잖아. 자연상수 2. 그럼 보세요. 분모 로그 2에 2가 되잖아. 그죠? 로그 2에 2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에 2는 뭐예요? 2를 몇 번 제곱해주면 2가 돼요? 한 번이죠. 1 되잖아. 그럼 1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뭐가 1이 된다?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의 x제곱 곱하기 1은 2의 x제곱. 자, 이렇게 해서 y는 2의 x제곱의 도함수가 y 프라임은 2의 x제곱이다. 그대로 똑같다. 원시 함수와 도함수의 수식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어, 지수함수의 도함수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아까는 y는 2의 x제곱의 도함수를 좀 전에는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x제곱 앞에 a가 붙었어. 2의 ax제곱. 이거의 도함수는요. 그래서 이 x 지수 x 앞에 붙어 있는 a를 상수죠. 얘를 이렇게 앞에 개수로 또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변화가 없어요. 원래 지수는. 그래서 a의 2 ax 제곱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이제 또 뭐 증명을 해보면 여기서 자, y는 2의 ax 제곱에서 좌변과 우변을 모두 미분을 이제 해주는 거죠. 미분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지수 ax 있죠. ax를 u로 치환해서 미분을 하면은 좌변을 dy는 자 2의 u 제곱 du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u는 ax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모두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자 요거를 미분하면 du는 adx가 돼요. adx. 따라서 자 dy는 얘는 2u 곱하기 du가 adx가 되니까 ad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수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u는 다시 ax로 바꾸죠. 그러면 dy는 2의 ax제곱 곱하기 adx가 되고 자, 우변의 dx를 좌변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주면은 어떻게 돼요? dx분의 dy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 2의 ax제곱 곱하기 a가 됩니다. 즉 여기서 얘기했던 y'은 a의 2a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7번째 시간이었어요. 미적분에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 그 미분 계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내용도 살짝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미적분 내용이 사실 이제 굉장히 내용도 많고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확률과 통계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개념만 좀 이번 시간에 저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 내용 정도만 알아도 확률 통계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럼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